자, 이번 이 자료는 말입니다. 2013년도죠. 작년이죠. 2013년도 이제 문화사랑방에 있는 복지센터 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단계 1, 2, 3회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면은 도면을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안점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하는 순서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먼저 5분 스케치법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큰 치수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평면을 통해서, 이게 좀 트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트레이싱이라고. 그래서 이제 평면에 오버랩 시켜가지고 저충부를 계획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이렇게 1층 부분을 정리가 되겠죠.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2층 부분이 또 정리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지붕까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요런 부분들, 주안점, 그 다음에 세부 치수들, 이런 것, 천장고라든가 이런 나오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추가 계획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도면을 그리게 되면 이 상태로 도면이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풀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도면이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과제를 제출하신 답안을 보면은 이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같은 답 아닙니까? 평면 보고 단면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 치수에 대한 이 간격도 9mm가 필요한데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골조에 대한 부분도 강하지가 않아. 그죠? 단열재도 그렇고요. 글씨라든가 이런 환기 문제라든가 또 채광이라든가 세부 치수라든가 또는 이런 층 구분이라든가 또 인면 전개, 이 부분 전부 다 교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같은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똑같다고요. 근데 답이 좀 틀린 게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이제 평면들 보시면 구조를 고려하여, 이 큰 복 하나 지나가겠죠. 구조를 고려하여 뭐예요? 천창에 대한 범위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답은 같은데 완성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만약에 이게 65점 아닙니까? 65점이면요. 이것이 이 상태로 만약에 제출을 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35점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수험생분 같은 경우는 60점 맞고 합격했어요. 소과제 필요 없이 60점으로도 합격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완성도는 말입니다. 60점 이상의 완성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면은. 그러니까 3교시는 단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교시는 소과제가 중요해요. 일단은 단면은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이 답안을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리나.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먼저 그 평면 설계 동영상도 보셨듯이 중심선, 그러니까 레이아웃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00분의 1이니까 만약에 저 1분만 좀 그려보면은 5.4에 1.8m, 그래서 7.2m 정도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5.4, 그 다음에 1.8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가선이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보세요. 1.8이면 자 1.8이 5.4면 제가 이렇게 한번 치수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치수선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1mm와 1mm로 끌어올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 구획 라인이 이렇게 정리가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 라인이 있으면 지붕 라인도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보다는 좀 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붕에서부터 밑에 파라펫, 그러니까 그 옥상까지가 3,600입니다. 그래서 3,600을 찍고 파라펫 높이는 1.2m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밑에 3.6m에 대한 층고 라인이 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부분이 층고 라인이 이렇게 정리가 간다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이런 정리되는 부분이 습관적으로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파라펫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3.6m 층고 라인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일단 1.8m에 대한 부분이 중심선이 문화 사랑방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이건 가선이 그대로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외벽 라인이 이렇게 중선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부분도 치수가 좀 더 강해서 구분이 돼야 되고, 5.4m에 대한 요 라인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여기도 이렇게 선 구분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뭐 여기 천창이 있겠죠. 자, 일단 이 상태가 되면은 뭐 똑같이 평면하고 똑같이 치수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마무리할 때, 도면 내릴 때 쓰지 마시고 계획이 다 끝났을 때 치수가 구분 확실하고 하고 있을 때 1.8m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400이면 5,400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파라펫. 자, 파라펫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지붕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거 파라펫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뭐 2.7m에 대한 천정 높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하셔도 2.7m라는 거 대충 이제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외벽 같은 경우는, 외벽은 바깥에 라인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 내부는 여기도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중심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하나, 바깥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외부 뭐 현재 여기가 마감이 또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보세요. 두껍돌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쳐지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0.79로 그리는 게 아니고 강하게 가서 확 밀어버리면 이런 선이 나오고요. 여기서 점선을 강하게 넣는 거죠. 방수선을 이렇게 넣고 나면 보조선을 통해서 이렇게 방수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1.7mm 두께로 이렇게 슬라브가 오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넣어가지고 단열까지 고민해주고, 그 다음에 보가 여기서부터 해서 요 중심 라인까지 들어오는 걸로 해서 보가 이 정도 오고요. 이건 매뉴얼로 그리는 겁니다. 가선 쳐주고 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그 다음에 여기는 천장면이 요 단선으로 해서 단선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이게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수턱이 필요하면은 요 부분에서 요 정도만 올려도 이렇게 와서 간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해서 천창이 보여지는 걸로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 창호 높이도 한 요 정도만 표현을 해서 대략적으로 하면 됩니다. 재지 마시고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슬라브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간다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오고 다시 슬라브가 또 이어서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슬라브가 이렇게 이어져서 1.7mm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 보 이만큼 띄어서 슬라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위에 맞춰서 보의 폭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가선 한번 보여주고, 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골조를 먼저 정리합시다. 골조를. 그래서 슬라브하고 벽체가 이렇게 같이 정리가 되는 걸로 끝나고, 직상부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외단열이 가는 걸로 이제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감 라인이 하나가 쭉 하고 진행이 되고 나면은 내부에 수벽, 그리고 골조, 수벽 포함 골조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 라인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외벽, 여기 파라펫, 그 다음에 수벽, 그 다음에 수벽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보가 정리가 되고, 여기도 보가 정리가 돼서 골조가 정리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도 방수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다시 수벽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보가 정리되면서 바깥에 수벽도 라인이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내부에
천창이니까요. 그 다음에 천창도 대략적으로 그려버리면 이렇게 라인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 하나 긋고, 여기도 같이 이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게 아니겠냐. 문이, 창호가 열려서 이렇게 얇게 창호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쪽으로 보조선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조선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 화살표 방향도 굵게 정리해서 나가는 거 확실히 보여주고, 이렇게 두 손을 갖고 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자연 환기를 고려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먼저 실명부터 적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와가지고 천장 높이를 오른편에 같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단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천장 재료하고 바닥 재료, 이것이 이렇게 같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지지선도 같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고, 여기 마감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카페입니다. 카페. 그러면 카페가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요. 붙여서라도 좋으니까 카페, 이 글씨의 높이는 한 4.12 정도 높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좁든 말든, 자, C, H 길게 뻗어서 막대처럼, 그래프처럼 해서 이렇게 실린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살표는 찍고 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자연스럽게 THK 250mm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HK 15mm 앞면, 흠 텍스 써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럼 그냥 텍스라고만 써도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은 불연성 카펫이면 카펫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런 라인들은 얇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 마감 재료를 뭘 쓰든지 간에 뭐 와편이라고 쓰든지 뭐 목재를 쓰든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굉장히 간략하게 해서 똑바로 해서 점을 몇 개만 찍어주면 그만인 것 같고요. 여기는 딱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단열재 같은 게 표현을 보면, 단열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로로 가는 겁니다. 세로 가로로. 그래서 이거를 넓게 크게 폭을 넘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힘든 거니까 좁게 해서 세로 이렇게 세로로 보여지게끔 이렇게 선을 인슐레이션처럼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길게 세로로. 여기도 자, 좀 넓지만 세로로 표현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세로로 표현하시고, 여기는 또 그냥 가로선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얇게.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마감 라인이 다른 재료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썼든지 간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무리 와서는 기둥 라인이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되고, 기둥 라인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원형 기둥이면 원형으로 해서 표현을 그때 가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난간이 필요하다면 난간이 이 상태에서 이 카페 부분, 이 뒷면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아주 얄쌍한 확실한 그런 선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얇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단면상에 난간이 보인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요 단선으로 보여주시고, 여기는 두 손을 갖고 해서 기둥에 접하는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분을 한 4등분 나누겠다 하면은 가로가 한 선이니까 세로를 두 선을 통해서 구분되게끔 선 구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만약에 이 라인이 하나 가고 여기에 라인 하나 간다면은 여기
보조선을 통해서 넣은 다음에 바깥만 외벽재료 마감만 이렇게 해주시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머지 건물의 외벽은 전부 다 노출 콘크리트였어요. 이때 출제된 게 노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THK 24mm 로이 복층 유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문화사랑방이 있는 단면 설계. 여기 부분은요, 역시 정육면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정도의 표현은 좀 해주셔가지고 여기를 그대로 갖고 나와서 빼주신 다음에 여기를 꾹 찍어서 뭐라고요? 직육면체 입체감 표현 고려. 그러니까 주안점처럼 직육면체 입체감 표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만 그렸죠. 그런데 이렇게 매뉴얼만 연습을 해 놓으셔도요, 이렇게 매뉴얼만 연습해 놓으셔도 이것이 쫙 건지면 도면 자체가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요게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수험생분이 그려주신 답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전체를 그리기보다는 부분 매뉴얼 연습을 하셔가지고 전체 도면을 그리시는 게 맞죠. 뭐 이렇게 계속 수백 장을 그려봐야 제가 채점을 해드려도 항상 같은 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답안이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답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한 장이라도 그려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